공수처 계엄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대통령의 수사가 가능하다,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재판은 중단되고 불가능하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판 말고 수사가 4개가 중단된 거 저 기억하거든요. 이제 백대현 판사가 이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물꼬를 터준 거예요.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공수처의 계엄 수사는 적법했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뭐 거의 이제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장 쇼핑이라는 뭐 비난도 받았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뭐 가능해지는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이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의견을 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재판이 멈춰져 있는 그리고 뭐 수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또 지적이 있었던 점들을 본다면 지금 이건 뭐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직위원 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다퉈보고 심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사실상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가 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권을 지금 심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피고인 측은 이게 이중 기소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이중 기소는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지만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2월 19일에 사실 판결에 제가 직위원 판사라면 이 재판에 꼭 참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엇박자가 나는 거니까 직위원 판사한테 어찌 보면 조금 편안한 어떤 재판 판결 선고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언급해 주셨지만 공수처 계엄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분명히 공수처법을 보면 수사 대상의 내란죄 내지는 계엄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엄이 있고 해제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입건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로 갔다가 공수처도 이 논란과 시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특검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왜 그랬냐. 본인들도 사실 내란죄나 계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갔다가 특검으로 간 건데 그런 모든 행위들이 과연 참작이 됐느냐는 지금 의문이 먼저 들고 무엇보다 관할지와 상관없이 영장 쇼핑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건 좀 대단한 좀 안 좋은 선례라는 것이 또 그런 판단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수사가 가능하다.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재판은 중단되고 불가능하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판 말고 수사가 4개가 중단된 거 저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수사도요?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걸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게 하나.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줬다는 것 또 하나. 그다음 대장동 정영학지 428억 약정설도 수사되다 말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그게 수사가 되다 말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4개 그러니까 5개의 재판 4개의 수사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수사가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 백대현 판사가 이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물꼬를 터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헌법 되면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판례가 아마 많은 국민들은 뭐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고 납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법리와 이 논리가 굳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선고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서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비판과 견제의 감시 논리가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재판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된다고 했지만 사법부에서 수사도 가능하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판결 선고문에 남겼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법원이 지금 짜맞추기식으로 결국 정치 재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원에 들어와서 그 군사 비밀 구역에 들어와서 예.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뭐 대물만 해당하는 거지 대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순간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는 뭐 다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다 적법하고 그리고 뭐 딱풀로 공문 만들어가지고 저희 영장 쇼핑 얘기도 했었지만 예. 영장 쇼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한번 영장을 발부를 시도를 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서부지법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빼고 아하. 그냥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가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하. 저희가 사실 뭐 지금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예. 보기에는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는데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보다 어쩌면 지금 정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법부 그리고 모든 재판 과정, 모든 형사사법부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도 가능하고 수사도 뭔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낸 것은 당신들도 위험할 수 있다. 예. 지금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판결할 수 있다라는 예. 어찌 보면 뭐 정당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런 논리를 대변하는 어떤 정당한 협박 같은 거 아하.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리가 있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지기현재판부로 19일 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법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기초적 사실관계로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에 대한 이게 관련 재판이기 때문에 정말 뭐 새로운 큰 뭐 다른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이거는 그대로 내란 재판에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수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열어놓긴 했지만은 되게 유의미한 것 같지만은 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 재판에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안 나와도 되는 내용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냥 윤석열 죽이기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판결의 수용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도 수용 가능하고 납득 가능하게끔 하는 선고문을 써야 되는 건데 예. 사실 체포방해 혐의라든지 본류의 재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계엄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을 이렇게 깊게 심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조금 되는 이해가 이 어렵습니다. 상황들이 조금 있어요. 예. 굳이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경호처장 이 얘기도 어쨌든 경호처장,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일을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4번이나 강조를 했거든요. 아. 판결문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참. 지금 뭐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계엄 수사는 적법했고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유죄다. 대통령의 잘못이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계엄을 할 당시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유죄로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재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재판의 격가지 같은 부분들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 일부를 좀 무죄로 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잘못했고 그리고 계엄을 하는 과정도 잘못됐고 공수처가 그걸 수사하는 게 적법했고 그리고 그걸 막는 것도 다 부당했다라고 오늘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2월 19일에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사전적인 그런 스포일러 같은 거죠. 예, 지금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 지기현 재판부가 이거를 뒤집는 또 다른 의견을 낸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지금 희박한 게 아닌가. 지금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물론 판사들이 다 독립적으로 하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네.